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릴지 관심이지만 충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이 1명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과 관련해 제3의 절충 노선을 제시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확인은 어려운 가운데 국토부가 고민 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당분간 조정 대상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 육종 마늘이 올해 이상 기온으로 유독 많이 자라 이른바 벌마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됩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리느냐가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충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완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충북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 평균 감염자는 9.7명.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새로운 1단계 기준에 속하지만 비수도권이 평균 4-5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입니다. 충북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56명으로 전국 대비 7% 수준입니다. 알파 변이가 대다수지만 현재 방역의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오른 델타 변이 감염도 1명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확진자 비율도 13% 정도로 여전히 높습니다. 여기에 지역을 넘나드는 감염도 사적 모임 제한 해제의 걸림돌입니다. 60명 넘게 연쇄 감염된 대전의 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청주 50대가 확진됐고 충주의 식당발 확진자가 제천에서 2명 나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에선 지난주 시작된 충북 혁신도시 학원발 감염 여파로 고등학생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또 중학교 교사가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 168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교육당국은 전년 등교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급 단위 또는 학년 단위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학습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은 오는 27일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안 발표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청주 도심과 충북선 사이를 지나는 제3의 절충 노선이 제시됐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심 통과 노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뭔가 협상의 돌파구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읽힙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도심 통과 충청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긴급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제3의 대안을 포함한 노선안들을 여당에 넘겼다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충북선 그리고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우리 요구안 그리고 제3의 대안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냈다. 이중 눈길을 끄는 제3안은 충북선과 청주 도심 사이 청주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절충 노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청주 도심을 관통하지 않는다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어떻게든 충북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는 반증입니다. 충청북도와 정치권, 시민대책위는 청주도심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충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다는 명분과 충북 패싱이 불러올 후폭풍을 경고하는 투트랙 전술로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만일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내년 대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충북인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일단 김부겸 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등
정부 여당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게 무용지물이 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정부 발표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대적 대의 명분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결국 정부 여당이 충북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거란 긍정적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청주시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신청을 부결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면서 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치상의 정량적 지표에서도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조정 지역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최근 오송의 한 민간 임대주택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무려 1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웃돈 휴가는 전매도 가능해 투기 수요가 대거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조정 지역 해제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청주시의 조정 지역 해제 신청을 부결한 정성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정성평가에 앞서 수치상의 정량평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 월 평균 청약 경쟁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 모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6월 지표는 아마 7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정량적인 요건들에서 벗어난다면은 그때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양극화와 청약 과열이 심화되자 일각에선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약 기준을 까다롭게 한 규제가 풀리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좀 더 적용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좀 맞춤형 규제가 이루어지면 완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한편 국토부가 6개월마다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시기도 이번 달이지만 청주시는 해당 지역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단양의 대표 작물인 육종 마늘이 올해 이상 기온으로 유독 많이 자라 이른바 벌마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벌마늘 피해까지 겹치면서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군 단양읍의 한 마늘밭에서 막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올해 수확한 마늘을 유심히 살펴보니 기형적으로 줄기가 많거나 마늘 쪽이 많은 것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마늘 줄기가 한 개만 나와야 정상이지만 이렇게 수십여 개의 줄기가 나오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줄기에 6쪽가량의 마늘이 탱탱하게 꽉 차 있어야 하지만 벌마늘은 수십여 쪽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한 3, 40년 지었는데 이렇게 한 건 처음이래요. 벌마늘이 많으니까 수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죠. 인근의 다른 마늘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해마다 전체의 5% 정도는 벌마늘 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처럼 심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벌마늘은 크기가 작아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반품되기 일쑤입니다. 벌마늘을 판매할 수도 없는데 수확은 해야 되고 밭에다 그냥 버리면은 후작 파종하는 데 시장이 많아요. 단양군 전체 마늘밭 면적 281헥타르 중 63헥타르, 22%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잦은 비로 마늘이 2차 생장을 하는 등 과하게 자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10일간의 강우가 있었고 5월 달에 또 15일간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비료 성분이 과잉 흡수되면서 벌마늘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벌마늘 피해 보상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요즘 청주시가 여름꽃 25만 포기를 시내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참 고마운 꽃들인데요. 그런데 다 함께 감상하려고 심은 이 꽃들을 누군가가 몰래 훔쳐가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신청사 곳곳에 아름드리 화분들이 도착했습니다. 6, 7월에 꽃을 피우는 한연화 화분이 시민들을 기다리며 청사 곳곳에 배치됩니다.
봄꽃이 가득했던 흥덕구 공단 오거리 국기봉 화단에는 여름꽃 심기가 한창입니다.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 17종의 여름꽃은 지난 3월부터 월호동 꽃묘장에서 정성스레 길러낸 것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청주시 여름꽃 교체 작업은 대로변과 화단 등 청주 시내 170곳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진행합니다. 그런데 심자마자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두 포기씩 몰래 훔쳐가는 겁니다. 꽃다리에 진열한 화분 곳곳에는 듬성듬성 누군가 캐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안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참 이쁘고 좋은데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이쁘고 좋거든요. 활기차고 이쁘고. 시민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일수록 훼손 빈도가 높습니다. 캐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곳이 대표적인 곳이면 육거리가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난간, 다리 난간, 청남대라든지 또 뭐 청주대교. 청주시가 준비한 여름꽃은 모두 25만 포기. 화단마다 가져가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도 세워뒀지만 꽃을 뽑아가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식이 필요하다든가 조금 어떤 빈 곳이 있으면 한 분이 개별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심고 잘 가꾸실 때 아름답게 보시기만 하면. 도심 곳곳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는 화사한 자태의 꽃송이들은 다 함께 감상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당사자에게 결과만을 통보한다면 승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충청북도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시간을 기다려 전문위원들 앞에서 피해 내용을 호소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편으로 날아온 것은 달랑 종이 한 장. 아무런 설명 없이 딱 3글자 불인정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왜 인정을 못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심리상담을 권고하면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연락처와 상담 과정을 별첨으로 안내했는데 전화를 해보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도움을 받을까 해서 전화를 했어요. 뭐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에서 그 불인정 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심리 지원을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도교육청은 전문위원들끼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심리상담 지원 과정에 대한 안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고 그럼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회의가 비공개인데도 불구하고 의결 사유가 명시가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공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승복이 안 된다면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경제 인식이 점차 낙관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6월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오른 106.1로 올 들어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치 100을 훨씬 초과한 건 소비 지출과 향후 경기 전망이 호전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6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9% 상승해 지난해 4월 넷째 주 이후 6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 가격도 4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청주와 제천, 충북 혁신도시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청권 교사들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교육 교류에 적극 나섭니다.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는 혁신교육 담당자 공동학습과 혁신고등학교 한마당 행사 등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청주시가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BI와 캐릭터를 확정했습니다. BI는 초정약수의 톡 쏘는 청량감과 세종대왕과 초정행궁을 이미지화했고 한국적인 붓터치로 초정의 초성인 치읓과 지읒을 의인화해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제천시가 의림짓들 친환경 농업단지에 농약 없이 청정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렁이와 메기, 미꾸라지 500kg과 오리 2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시는 올해 110헥타르 규모의 의림짓들에서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벼를 재배해 유통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재배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7시 30분쯤 충주 수주팔봉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러 나선 뒤 실종된 60대 남성이 수색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수주팔봉 인근에서 실종된 65살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급 직원에게 확진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